금호타이어 2025년 1분기 실적을 슬롯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0.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8%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5.3회전이고 PBR은 1.12 상태입니다. 금호타이어에 관한 뉴스가 나왔네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로 절반 전소, 완진까지 수일 걸리듯 조문정 기자가 뉴델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소방관 직원 등 3명 골절 등 부상 피해, 12간째 진화 난항,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주민들 긴급 대피, 잿가루로 2차 피해까지 생고무 20톤 불길 완전 진화에 수일 걸리듯 타이어 생산 차질 우려 지역경제도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압축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화재는 타이어 원자재로 사용하는 생고무 20톤과 화학물질이 보관된 시설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 검은 연기가 뒤덮은 그 하늘을 촬영한 그런 사진을 게재했네요. 자재 창고에서 불이 일어난 것 같은데 원인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9,345억 원으로 10.9%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6%밖에 증가를 안 시켰어요.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매출 원가가 11.7% 더 높게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 금액상으로는 7.9%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이익률로는 0.6% 하락을 했고, 판매관리비 11.2%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1,048억 원으로 전년보다 5%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1.2%로 0.6% 하락했습니다. 슬롯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104억 원으로서 14.4%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3.5% 더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슬롯율은 45.4%로 1.7% 하락했고요. 운영경비가 8.7%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33으로 0.02포인트가 하락했고, 슬롯 영업이익은 1,042억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6억 3,6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1분기에는 반대 현상입니다. 이익이 더 났습니다. 전년도 1분기에는 재고가 감소했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1억 2,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그 제품과 상품이 분리가 안 되고 합쳐가지고 공시를 했네요. 전년도에는 분리를 했는데 상품의 비중이 뭐 적어서인지 그렇게 합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마이너스 384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만 상품 매입액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은 재고자산의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5,098억 원이고 13.6%가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8.7%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3,199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006억 원을 뺀 금액 2,193억 원이 공장 가공비에 있는데 총 제조비용의 30%에 해당하고 재료비는 70%인데 1.6%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기준으로 한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과 그 다음에 그 WCA 그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증감액의 차이가 무려 363억 원이나 차이 나는데, 요게 BWCI 증감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갖다 보니까 그거를 가감해 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오해를 아주 하기 쉽습니다. 마이너스 384억 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 매출원가가 낮게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익이 더 나오게 조정을 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년도에는 반대로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1번으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싶네요. PQ 총 제조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요. 생산 재료비도 동일한 금액으로 그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인건비는 1224억 원으로 2.4% 감소했고, 분기의 직원 수를 공시를 안 해서 전년도 말 직원 수로 적용을 했는데 연간 8,820만 원 연봉이 예상이 됩니다. 2.4% 감소한 것으로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 일부 감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임금을 우리나라가 줄이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감소했을 것 같아요. 대행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5.3회전, 0.3회전 하락했습니다. 수르폰율도 상승했고요. 수르폰율은 그 내려갔습니다. 1.67%.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 매출 채권 회전율이 0.7회전, 그 다음에 그 매입 채무 회전율은 1.4회전인데 그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가 좀 너무 느린 게 좀 문제로 보이네요. 왜냐? 수금이 완료될 때까지는 실제로 뭐 돈을 번 게 아니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데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요거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하나의 증거로서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 상승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가중평균으로 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판매 가격도 5.4%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안정추론과 다른 거죠. 안정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되는데 다 반대로 나왔어요. 검증 실패입니다. 다만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은 했다. 왜냐? 원재료 가격이 8.6% 상승했는데 판매 가격은 5.4% 인상한 거니까 상대적으로는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50%는 검증 실패입니다. 분기 실적을 통해서 연말까지 매출액은 3조 7천억 원대로 예상이 되고요. 운영경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매출 재료 비율이 55%로 더 좀 올라간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봤고요. 왜냐면은 1분기에 가격이 좀 올라갔고, 그래서 수익률이 약간 떨어지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했을 때 한 3조 7,123억 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어요. 사업계 확정을 3조 7천억으로 한다 그러면은 남는 게 그 영업이익이 3,784억 원인데 연간 재고 회전율이 21.2회전으로 예상이 되는데 화재 사고 이게 공장 뭐 절반 이상이 화재에 타고 있다 그러니까 회전율이 20회전으로 떨어진다고 봤어요. 뭐 다시 가동을 한다 그래도 또 복구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이게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은 계획보다는 최종적으로 그 매출이 안 일어나 줄어들어 가지고 또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원가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했어요. 많이 증가를 안 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고 판매액가는 원가액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기준으로 한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486억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295억 원의 현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최종 822억 원의 현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으로 채권자한테 529억 원을 추가 차입을 해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50.4%, 계획권 방어선에서 간당간당하고 있습니다. 이익 배당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2월 결성금이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4,810원으로서 90원 상승했고요. 연초보다 PBR은 1.12 상태가 되겠습니다. 5% 이상 주주는 싱웨이 코리아가 45%, 한국산업은행이 7.43%, 외국인이 8.73%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